러시아가 레드라인을 운운하며 서방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자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발끈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설정한 한계를 넘었다며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두고 농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서방에 매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Ответ России последу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Я думаю, что много из этого уже наблюдаете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И ответы будут крайне болезненными. 지난달 6일 러시아 본토 공격을 시작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레드라인이란 공허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며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와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미국이 올가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 패키지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할 거란 외신들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방 국가들이 촉발한 도전과 위협을 배경으로 핵 교리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핵 교리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러시아 본토 공격의 목적과 근본적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며 성공적이라는 자평까지 내놓았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한 데 대해 적의 영토로 전투를 옮겨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을 적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최전선의 러시아군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국경 건너편에서 민간인을 향한 포격을 막고 전쟁 포로를 붙잡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국가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교통 병참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주위를 점령했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지난 몇 주간 포크로우스크 주변 지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간 적은 포크로우스크 방향으로 단 1m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병력이나 무기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병력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인기 등 자체 개발 무기를 언급했습니다. CNN의 국제 선임 기자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와 우크라이나 내의 비밀 장소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이달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공장 상공에서 비행물체가 돌진해 충돌하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티냐에 위치한 정유 공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도시 트베리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에도 큰 폭발음 이후 불길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와 트베리에 전력, 정유시설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에서 비행하던 11대를 포함 러시아는 드론 총 158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був черговий масований обстріл міста Харкова, біля 10 ракет. Декілька локацій, супермаркет, який був відповідно повен людей. 이 공격으로 쇼핑센터와 운동시설, 주택 등이 피해를 입어 6살 어린이 등 총 47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2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령지 중 푸티케는 우크라이나군의 물류 거점 포크로우스크 인근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을 잃으면 도네츠크 지역 방어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는 동부 지역 전황이 어렵지만 러시아군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러시아가 핵 사용의 원칙을 담은 핵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국영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작업은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개정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서방 적들의 도발 확대와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2020년에 발표한 핵 교리에는 러시아가 적의 핵 공격을 받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교리의 수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면서 전투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서방이 F-16 전투기를 포함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자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랴브코프 차관의 발언을 두고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가장 명확한 언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개정된 핵 교리가 언제 준비될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